안녕하세요. 2017년 7월에 컨스피러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방송은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리아 남서부에서의 휴전 소식으로 시작해서요. 할리우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며칠 뒤에는 2부로서 카타르 사태와 가짜뉴스 논쟁, 그리고 사망 1주기를 맞은 세스 리치와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의 청문회 소식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올해 지금까지 가장 큰 사건은 시리아 남서부에서의 휴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휴전을 선언한 주체는 전쟁 당사국인 시리아가 아니라 불행히도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러시아 대통령 블라드미르 푸틴이 시리아 남서부에서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휴전이 발효되는 시간은 7월 9일 12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프랑스의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시리아에서의 휴전을 설득시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회담 후에 프랑스는 더는 시리아에서의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으며 시리아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번처럼 기싸움을 벌이는 악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시리아 사태를 국내 포털에서 검색해보려고 시리아 이 단어를 입력하면요. 검색어로 시리아 내전이 뜹니다. 시리아 내전이라는 표현은 미국의 주류 언론이 쓰는 표현인데요. 얼핏 보기에는 내전처럼 보이는 것이 시리아 국경 영토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무장 반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반군들을 지원하는 세력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연합군입니다. 추가로 러시아 공군도 참여하고 있죠. 러시아가 참전하게 된 계기는 시리아 정부가 공식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구체적으로 터키 국영 언론사인 아나돌루가 시리아 영토 내에 미군이 총 10개의 기지를 만들어 놓고 주둔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무슨 근거로 시리아 정부의 허가 없이 남의 영토 안에 기지를 만들고 주둔을 하고 있을까요? 국제법 위반인데도 말이죠. 어떤 분들은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전에 모두 참전했기 때문에 양쪽이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공식 요청한 것이고요. 미국과 연합군의 경우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 전쟁을 내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시리아 전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미국은 시리아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내비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IS 때문이라는 거죠. 플로리다에 위치한 미국 통합전투사령부는 이런 성명을 낸 적이 있는데요. 직접 인용입니다. 시리아에 연합군이 주둔하는 이유는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는 IS의 긴박한 위협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반-IS 작전을 수행 중인 시리아에 있는 미국의 연합군과 동맹군에 대한 친러시아군의 적대적인 의도와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IS 때문에 미국과 연합을 맺은 무장 세력들이 시리아에 있는 것이며 미국과 연합을 맺은 무장 세력은 러시아가 공격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미국은 미국과 연합을 맺은 이 무장 세력을 온건 반군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러시아에게 온건 반군을 공격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소위 온건 반군이 시리아 정부군을 공격해도 말이죠. 그럼 이번에는 미 국방부의 논리를 들어보죠.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IS를 격퇴할 정도로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미군이 시리아에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와 비슷한 얘기죠.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터키의 아나돌루는 7월 20일 지도와 함께 시리아 북부에 위치한 총 10개의 미국 군사기들의 위치와 주둔 군인들의 수, 그리고 이들이 가진 장비 종류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미군 기지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모두 쿠르드 무장 세력이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 쿠르드 무장 세력들은 왜 미국에게 기지를 제공한 것일까요? 쿠르드족은 1960년대부터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반후세인,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 말하는 겁니다. 반후세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쿠르드족에게 군사훈련 등의 지원을 간간히 했었습니다.
쿠르드족은 혈통적으로도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쿠르드족의 인구는 1,5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영토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란, 이라크, 터키 인접 지역인 쿠르디스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학자인 오데드 이논은요, 1980년에 이논 플랜이라는 것을 내놨는데요. 이 계획은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작게 쪼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쿠르드족의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영토를 작게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전략이죠. 1996년에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인 네타냐후가 포함된 연구단체에서 내놓은 클린 브레이크라는 보고서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목표로 하는 미래 중동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들의 계획이 성취되면 그 결과를 나타내는 중동의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요.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사이에 쿠르드족의 국가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시리아 내의 쿠르드 무장 세력이 점거하고 있는 지역에 미국의 기지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결국 시리아 영토에 미군과 연합군이 들어가 있는 명분은 IS인데요. 심지어 IS조차도 미국이 사우디에게 무기를 수출하여 이 무기가 IS에게 전달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수차례 컨스피러시 뉴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위키리크스에서 폭로한 내용이죠. 줄리안 어센젤의 말에 따르면 무기 수출을 승인한 당시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1,700여 개가 미국이 시리아에 있는 알카에다와 IS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터키의 대통령 에르도간도 미국이 IS에게 지원을 한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말이죠. 미국이 러시아와 시리아 남서부의 휴전에 합의하자 시리아 반군들은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멈춥니다. 신기하게도 말이죠. 정말 시리아 반군들은 미국과 연합군들의 국의 지원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주류 언론이 지금껏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은 독재자 아사드 정부에 대한 민주 세력의 저항이 아니던가요? 최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트럼프와 푸틴의 시리아 휴전만큼 놀라운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옵니다. CIA가 시리아에서 반군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훈련을 시키며 월급까지 줬던 비밀작전의 중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발표 한 달 전에 지시했었다는 겁니다. 결국 위키리크스와 일부 비주류 외신을 통해 간간히 들을 수 있었던 CIA의 비밀작전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반군 지원 작전을 처음 지시한 사람은요,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부장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이와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CIA 나팔수인 워싱턴 포스트가 내놓은 기사 제목은요. 트럼프가 시리아에서의 비밀 반군 무장 프로그램을 끝내다. 모스크바가 원하는 조치. 이렇게 슬쩍 러시아를 집어넣었죠. 기사를 읽어보면 항상 그렇듯 익명의 관리들이 등장하면서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승리했다. 우리는 러시아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트럼프의 작전 중단 지시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또 이 기사가 나오니까 발끈해가지고요. 트윗에다가 이 자신의 지시한 내용을 이 워싱턴 포스트가 왜곡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재밌어요. 제가 국내 포털에서도 이 내용을 검색해 봤는데요. 검색어는 시리아, CIA, 비밀 프로그램, 트럼프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기사가 있긴 하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요. 참고로 제가 쓴 그 컨스피러시 뉴스도 보도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공유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몇 개 언론사 헤드라인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트럼프, 쉼표, 시리아 반군 지원, 미 CIA 비밀 프로그램 폐지, 러시아 요구 수용.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CIA, 쉼표, 시리아 반군 지원 중단, 러시아와 협력. 네, 세 번째는요. 트럼프, 쉼표, 시리아 반군 지원 중단, 쉼표, 푸틴의 승리, 함정에 빠져. 꼼꼼하게 러시아가 다 들어가 있죠.
CIA와 미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온 시리아 자유반군, 이름이요. 시리아 자유반군의 사령관은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쪽에서 직접 들은 얘기가 없어서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시리아 반군들이 붕괴되거나 미국의 연합군인 사우디, 카타르, 요르단, 터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시리아 남서부에서의 휴전을 환영하고요. 자신의 입지가 러시아 게이트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그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CIA와 국방부는요,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거든요. 작년 9월 12일에도요,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그 시리아 휴전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는 오바마 대통령이었죠. 이 발표가 나오고요, 정확히 5일 뒤에 미 공군이 데이르 알주르에 주둔한 시리아 정부군을 폭격하면서 휴전이 깨졌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 바로 CIA와 펜타곤입니다. 정보부와 국방부 이외에도 트럼프의 시리아 휴전 결단에 반발한 곳이 있는데요.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서 그 마크롱과 정상회담을 갖고요. 시리아 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CIA와 펜타곤이 시리아에서 휴전을 반대하는 있는 명분으로 러시아를 지목하고 있다면요. 네타냐후는 이란을 찾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질서에 큰 힘을 가진 강자인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시리아 휴전에 합의하기 전에 이 양국에다가 휴전의 전제 조건 2가지를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대단하죠. 남부 시리아의 시리아파 무장 세력이 허용돼서는 안 되며 이란이 시리아에서 입지를 굳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요. 이 통보는 러시아의 경우는 대통령 푸틴에게 전달되었는데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국무장관 틸러슨에게 통보가 보내졌다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올해 2월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었는데요. 당시 그는 트럼프에게 이스라엘이 1967년에 6.1 전쟁, 고유 명사입니다. 6.1 전쟁 때부터 시리아로부터 빼앗아 불법으로 점유해오고 있는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점유로 공식 인정할 것을 요청했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981년에 골란 고원을 자신의 영토라고 발표를 했지만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했었죠.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 발표를 무효 선언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골란 고원은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접하고 있는 국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6월 18일자 기사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시리아 반군단체인 펄산 알주란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전사들이 최대 5,000불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달요. 이들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받는 돈의 대가 임무는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있는 골란 고원에 있는 석유와 가스 시설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골란 고원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곳에서 석유를 채취하고 있는 회사는 뉴저지에 기반을 둔 지니 에너지입니다. 지니 에너지 이사진들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놀라운데요. 여러분한테 친숙한 이름들이 있거든요. 불러드릴까요? 딕 체이니.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의 부통령이었고요. 그 전에 그 아버지 부시 행정부에서는 국방장관이었죠.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는 헬리버튼의 대표였고요. 헬리버튼은 로키드 마틴 보잉과 같은 그 거대 군수 기업입니다. 딕 체이니는 아들 부시, W. 부시 시절에 9.11 직후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 전쟁, 즉 테러와 전쟁을 사실상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농담처럼 당시 대통령은 딕 체이니였다고 이런 말도 있거든요. 지니 에너지의 또 다른 이사는 제임스 울지입니다. 해군 출신으로 CIA 국장을 역임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은 제이콥 로스차일드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그 로스차일드 집안이 맞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이 있는데요. 미하일 코도르코프스키입니다. 이름 어려워요. 러시아 석유 재벌이죠.
한때 러시아 최대 갑부로 알려졌지만 2003년에 푸틴 정부에서 그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당해서요. 9년형을 선고받고요. 나중에 돈 세탁 혐의까지 추가돼서 2013년에 출소를 하는데요. 재밌는 건 이 과정에서 당시 유럽 인권법원에서요. 그가 합리적인 의심에 의해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되었다고 판단했고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분류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누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그가 기소되기 전에 그가 소유한 정유사인 유코스 오일의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이콥 로스차일드예요. 그러니까 그는 로스차일드의 오랜 사업 파트너였던 겁니다. 디니 에너지 이사로 또 다른 인물은요. 빌 리차드슨이 있거든요. 팍스뉴스를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언론 재벌 루펄트 머독이 있고요. 그러니까 골란고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 땅을 점유한 이스라엘뿐 아니라 미국의 언론사주들과 정보부를 포함한 군산복합체인 거죠. 물론 로스차일드 씨는 주요 이 사업 분야가 은행업이긴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이 트럼프 정부를 통해 자신이 시리아로부터 불법 정유하고 있는 골란고원의 소유권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정유 사업을 벌이고 있는 회사가 지니 에너지고 이 회사의 이사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언론사, 군산복합체, 은행가라는 거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설명에 따르면요. 시리아에서 미국의 목표는 IS를 제거한 뒤에 시리아의 회복을 위해서 미군과 연합군이 시리아에 주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펜타곤의 띵크탱크인 랜드 커퍼레이션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국과 터키 그리고 시리아 반군이 시리아를 분할 지배하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가 아니던가요? 이런 분할 계획은 분명 시리아인들을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저는 시리아 사태를 보면요. 마치 대한민국의 오랜 과거를 보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해서 내린 평화적 결단을 환영합니다. 미국은 제발 마음에 들지 않는 외국 정부에 대해서 반군을 지원해서 이 정권 교체하는 정책을 지향했으면 합니다. 이건요, 정의롭지 않을 뿐더러 더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다음 소식은 힐러리의 지난 대선 패배가 전쟁에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미네소타 주립대 법대 교수인 프랜시스 쉔과 보스턴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인 더거스 크라이너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지난 대선에서 격전지였던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건에서 패배한 이유가 이들 지역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힐러리가 선전을 했던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캘리포니아주는 이들 전쟁에서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하고요. 저는 논문에서 제시된 수치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이분들의 분석과 주장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컨스피레이시 뉴스 기사로 본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15년간 지속해서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아차리는 미국인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다수가 전투에 참가하고 사망하고 부상당한 채 돌아오는 군인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죽는 젊은이들이 속한 지역사회와 그렇지 않은 곳들 사이에 점진적인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의 20년간을 참전한 국가를 생각해 보시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둘 다 전쟁을 지지한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 전쟁들에서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적은 수의 시민들에게 의존했으며 전체 인구에서 1%도 안 되는 그들의 10%도 훨씬 안 되는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당한 걸 생각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이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이 그들의 희생과 필요를 워싱턴에 있는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무시해온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격을 크게 입은 지역사회의 투표자들이 화가 났을까요? 그들이 분노를 양 정당에 표현한 기회를 잡았을까요? 우리는 답을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중약,
예를 들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100만 명 거주자당 30명 이상의 사망 군인을 가진 7개의 주들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4개의 주들은 100만 명당 15명 이하의 사망자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사망률이 높은 곳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친구들과 이웃들, 지역 언론 보도의 경험을 통해서 전쟁에서의 생명 희생에 대한 노출 정도가 다릅니다. 전쟁 사망률이 가장 낮은 4개 주인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유타는 유타주만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골인 주들은 높은 전쟁 사망률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 평균 교육 수준 사망률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망률에서 다른 주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버몬트주는 100만 명당 41명의 최악의 사망률을 겪은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버몬트는 가장 소리 높여 반전을 외치는 버니 샌더스의 주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거든요. 이 논문은 대통령 트럼프에게 조언까지 해주고 있는데요. 재선을 원한다면,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승리한 격전지에서 다시 승리를 원한다면 전쟁을 벌이는 외교 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거 제가 어디서 본 건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중동에서 미국이 떨어뜨린 폭탄의 수는 얼마였을까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26,171개였습니다. 그럼 이들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서 떨어뜨린 폭탄의 수는 몇 개였죠? 물론 없었죠. 제가 공화당 지지자들과 논쟁을 할 때 하는 말인데요. 너네는 부시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당황하거든요. 아들 부시요. 조지 W. 부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시 시절의 폭탄의 수보다도 오바마 정부 시절 떨어뜨린 폭탄의 수가 30%가 더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부시와 오바마 중에 누가 더 나쁘냐가 아니라 부시나 오바마나 전쟁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공화당, 민주당이 모두 전쟁에 대해서는 항상 찬성한다는 거죠. 올 초에 컨스피러시 뉴스에서 소개했던 소식인데요. 그 뒷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하원의원인 털시 게버드 의원이 테러리스트 무장 중단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상원에는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이 대신 제출했고요.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양쪽 당의 두 의원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미국 정부가 무기, 돈, 훈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중단하는 법안을 제출한 겁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반응은 어떨까요? 총 535명의 의원들 중에서 단 13명만이 지지 의사를 보였다고 합니다. 법안이 제출된 날짜가 올해 1월 13일이었는데요.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알카에다, 자바트, 파테 알삼, 그리고 ISIL, ISIL은 IS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이들 단체와 연계, 관련, 협력하거나 옹호하는 단체. 둘째, 이들 단체들을 또는 개인에게 최근 12개월 이내에 은밀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국가정보장실이 판단하는 국가의 정부에게 미국 연방정부의 자금이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상원에서는요, 이 법안의 지지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 항상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이들 의원들이 왜 테러리스트 무장 중단법에 찬성하지 않는지를 알아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요, 테러리스트 무장 지원이 미국의 기본적인 대외 정책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은요, 이 법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이름을 보시죠. 무장 중단법입니다. 중단은 하던 것을 멈춘다는 뜻이죠. 워싱턴 포스트는 테러리스트 무장 중단법을 제안한 게버드 의원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시리아의 대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비꼬는 거죠. 반군을 지원해서 상대 정권을 교체하는 이 정책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면요. 가짜뉴스를 생산으로 유명하는 언론이긴 한데 버즈피드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죠. 2016년 2월 20일 기사입니다. 대리전 중인 미국이 시리아에서 자신과 싸우다 라는 제목입니다. CIA 지원을 받는 술란 무라드가
미 국방부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군에게 알레포시에서 공격을 받은 겁니다. 술탄 무라드 사령관인 아메드 오토만의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그가 한 말이 압권입니다. 매우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들을 꽤 좋아했었거든요. 오스카상을 3회 수상한 거장인 올리버 스톤 씨는요, 지난 대선에서 녹색당 후보인 질 스타인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의 양당 논쟁에서 자유로운 분입니다. 제가 이분이 미국 작가 조합상 공로상을 받는 자리에서 반트럼프 성향이 강한 할리우드 영화 관계자들 앞에서 한 연설을 컨스피러시 뉴스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스톤 감독의 반전에 대한 열정을 제가 너무 잘 알기에 그 연설을 잘 번역하고 싶어서요. 제가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부와 사회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을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공화당과 트럼프를 공격하고 오바마와 클린턴에 대한 공격을 피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하지만 이걸 기억하시죠? 지난 30년간 우리는 13번의 전쟁을 벌였고 14조 달러를 썼으며 수십만 명의 목숨이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건 우리의 한 명의 리더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공화당과 민주당 둘 다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무엇이든 그건 군, 산업체, 돈, 언론, 정보부, 그리고 복합체입니다. 자랑스럽게 국기를 휘날리며 정당성의 구실하에 전쟁들을 영속화하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국가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 번영을 누렸지만 부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 세계의 가치가 이 중심이 우리의 시스템이라고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해서 혼돈과 전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린 희생자를 만들 필요가 없지만 100개가 넘는 국가들에 대해 침략과 정권교체, 경제적 혼란으로 개입했습니다. 또는 대리전도 있었죠. 그건 결국 지구의 죽음과 우리의 멸종으로 이끄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전쟁을 수행하는 이들과 싸워왔습니다. 피곤한 싸움입니다. 대부분은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비판과 모욕을 받고 거칠의 말도 듣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믿고 그걸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가실에만 있지 마시고 자신과 혼자 가질 시간을 찾아 침묵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관객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찾아 성공하려 하고 이곳 지구에서 당신 인생의 진정한 내적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세요. 그리고 평화, 도리, 진실을 말하려는 당신의 마음속의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미국의 영화계는 압도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일부 배우들, 대표적인 예로는 제가 볼 때 메릴 스트립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앞장을 서서 반트럼프 구호를 외친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보다는 할리우드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 CIA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CIA 할리우드에 대한 관심은 매우 오래된 것이죠. 영화는 매우 효과적인 선전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탐 세커와 매튜 알포드는요, 정보자유법을 통해서 CIA와 국방부로부터 4,000페이지가 넘는 문서들을 받았습니다. 이 문서들에는 CIA와 국방부가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800편이 넘는 영화와 1000편이 넘는 TV 프로그램에 관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세커 씨와 알포드 씨는요, 이들 문서들을 바탕으로 내셔널 시큐리티 시네마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국가안보 영화, 정부의 할리우드 통제에 대한 충격적인 새로운 증거, 이런 제목이죠. CIA와 국방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수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임스 본드, 트랜스포머 시리즈, 마블과 DC 유니버스 영화들이 바로 그런 예들에 해당됩니다. 1987년에 크게 흥행에 성공한 탐 크루즈의 출세작 탑건은 국방부가 크게 마음에 들어해서 전혀 수정을 요구하진 않은 채 전폭으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이 영화가 성공하자 많은 젊은이들이 자원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영화의 속편이 준비되고 있죠. 탐 크루즈는 할리우드가 배출한 역대 최고 흥행 배우 중 한 명입니다. 저는
할리우드식 주류 영화의 큰 팬은 아니지만 탐 크루즈는 좋아하거든요. 그런 그가 최근 이상한 영화에 출연을 했습니다. 제목이 미나였죠. 판도라의 상자를 즐겨 듣는 분이라면 이 단어를 기억하신대요. 미나 알칸소를 말하는 겁니다. 미국의 알칸소주의 미나시죠. 기억하시나요? CIA가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로부터 받은 코케인을 미국 내로 들여온 그 국제공항. 그곳의 이름이 미나죠. 전에 판도라의 상자 빌러리 편에서 소개했었습니다. 탐 크루즈는 이 영화 미나에서 실제 CIA에서 고용한 비행사인 베리 실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올해였었나요?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친아들이 쓴 책에서 아버지가 CIA를 위해서 일을 했었다고 폭로했던 거를 이 컨스피러시 뉴스에서 다뤘었죠. 사실 이 영화 미나의 예정된 개봉일이 공교롭게도 올해 1월 6일이었습니다. 영화를 개봉하려면 홍보를 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이 영화의 개봉이 많이 불편했겠죠. 결국 영화 미나의 개봉이 미뤄지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이유는 베리 실의 딸 중 한 명이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베리 실이 전처에서 낳은 딸인 리사 프리곤이요. 유니버설 영화사가 시릴 씨의 가족과 맺은 계약의 주체가 잘못됐다는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사가 고인이 된 베리 실을 대신해서 그 가족과 계약을 맺었는데 전처의 딸인 자신이 포함되지 않아서 소송을 건 겁니다. 공식적인 내용은 그렇거든요. 하지만 의심이 많은 저는요, 혹시 그녀 뒤에 또 다른 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는 촬영도 쉽지가 않았는데요. 콜롬비아 현지에서 촬영을 위해서 이동하던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비행사 앨런 펄윈과 카메라맨 카를로스 벌이 사망을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비행사의 부인이 제작사를 고소하기도 했고요. 이 영화는 올해 9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목이 갑자기 변경이 됩니다. 미나에서 아메리칸 메이드로 말이죠. 저는 이 영화가 많이 궁금합니다. 그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이 영화에 빌 클린턴 역을 맡은 배우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정보자유법에 근거하여 기밀 해제된 CIA와 국방부 문서에 등장한 영화들을 좀 더 말씀드리면요. Meet the Parents가 있습니다. 2000년작인 이 영화에서 주인공 벤 스틸러의 아버지 로버트 버넌스의 역을 맡은 사람이 로버트 드니로였고요. 은퇴한 CIA 요원으로 나왔었죠. 꽤 웃겼던 그 흥행작으로 기억합니다. 벤 애플렉은 할리우드는 CIA 요원으로 가득 차 있다 라는 발언으로 유명한데요. 그가 감독하고 출연한 영화 2012년작 아르고 역시 CIA 지원을 받은 영화 리스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란을 배경으로 하는 그 미국의 인질 구출 작전, 그 CIA 요원을 그리고 있는데요.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CIA를 미워하는 동시에 이란을 적으로 그리고 있죠. 은퇴한 웨스 클락 장군은요, 2007년 3월 2일 독립 언론사 드모크러시 나우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9.11이 발생하고 나서 10일이 지나서 펜타곤을 방문했던 일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딕 체니를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자신의 그 과거 보좌관이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에게서 국방부가 방금 이라크와 전쟁을 결정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9.11 이후 10일 지났을 때입니다. 당시 국방부가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국가는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란이었다고 합니다. 웨스 클락 장군은요, 왜 이라크와 전쟁을 하냐고 물으니까 이 상대가 모른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군이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사담 후세인이 알카에다와 관련이 있다는 정보를 우리가 찾았냐고요. 그랬더니 그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 웨스 클락 장군의 전 보좌관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나 보죠. 하지만 우리는 좋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정부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제가 과거 컨스피러시 뉴스에 올려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유튜브에 가보시면요. 그 웨스 클락 장군의 인터뷰가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영화 아고가 공개되자 이란이요. 영화 제작사에게 이제 소송을 건다고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란을 폭력적으로 모사하고 CIA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도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죠.
영화 아르고는 1979년에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이란 혁명군들이 닥쳐가지고 52명을 인질로 잡았는데 이 중 6명이 탈출해서 캐나다 대사의 관제에 숨어있다가 CIA 요원들에 의해서 탈출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거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1979년엔 당시 이란군이 사용하던 실제 총들을 그 아고 영화에서 사용했다고 자랑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누가 도움을 줬을까요? 벤 애플렉은 2001년 영화 펄 하버를 통해 9.11 이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간접적으로 홍보했다는 비판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과장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벤 애플렉이 절친으로 알려진 안보협의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요. 줄여서 CFR이라고 하기도 하죠. 판도의 상자 그림자 정부편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여기에 그 CFR 소속인 조지 클루니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배우죠. 그는 영화 시리아나에서 아랍인들에게서 고문을 받는 역할을 했고 그의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CIA 지원을 받은 영화 리스트에 또 다른 안보협의회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의 솔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졸리 씨는 CIA 요원 역을 맡고 있습니다. 안보협의회는 미국 국무부의 비공식 띵크탱크라고 불릴 정도로 국무부의 대외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설립자는 물론 데이빗 록펠러입니다. 제가 할리우드와 CIA에 대해서는 아예 판도의 상자 한 회분으로 다룰 생각이 있어서요. 준비를 좀 해뒀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좀 흥미가 떨어져서 그냥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건 조금 더 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트럼프를 옹호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를 보지 마시고 트럼프 뒤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전쟁을 조장하는 세력을 보셔야 합니다. 이건 공화당, 민주당의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두 당의 존재는 마치 국민들에게 선택권이 있는 듯 속여서 정반합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이끌어가려는 그들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파파였고요. 며칠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